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애니메이션 페이트 아포크리파의 내용을 압축하여 살펴보는 페이트 아포크리파 다이제스트. 오늘은 주말에 방영되었던 아포크리파 13화 최후의 마스터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손등에 령주가 나타난 것에 지크는 의문을 가집니다. 이후 모드레드에게 죽었는 줄 알았더니 살아나고, 그랬더니 또 지크 프리티가 되고, 싸우더니 다시 지크로 돌아오는 등 이 지크의 행적을 따지는 아스톨포. 하지만 살아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라는 아스톨포에게 미안하다며 지크는 모두를 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스톨포는 지크의 말에 자신도 힘을 빌려주겠다고 하죠. 그러나 용납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마스터 셀레니케가 등장합니다. 장면이 바뀌어 시로에게 어째서 성배를 바라는지 묻는 잔다르크.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묻습니다. 시로는 자신이 바라는 것은 모든 인류의 구제라고 하죠. 성배는 그것을 위해 행사하겠다고 말합니다. 잔다르크는 영영이 자신의 영역을 일탈하여 누군가가 소망하지도 않은 인류 전부를 구제한다는 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시로는 3차 성배 전쟁에서 수육하고 이 순간을 기다렸다고 말하죠. 이제 와서 되돌아간다는 선택지 따위는 없다고 말합니다. 누구라도 자신을 방해하면 배제하겠다고 하는 시로. 시로에게 영웅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잔다르크는 말합니다. 시로 역시 자신은 더 이상 성인도 영웅도 아닐 거라고 하지만 인류를 구제하겠다는 기적만큼은 일으키겠다고 하죠. 적의 마스터에 대해 묻는 잔다르크. 시로는 볼 일이 끝나 아무래도 좋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후 세미라미스가 등장하며 시로가 룰 위반을 한 거냐며 편을 들죠. 자신은 서번트이고 마스터에게 따를 뿐이라고 말합니다. 뒤이어 도착한 아탈란테, 아킬레우스, 카르나, 케이론, 아비케브론. 아탈란테는 자신들의 마스터가 변경되었다며 시로에게 묻습니다. 시로는 마스터들과 평화적으로 이야기를 나눠 모든 영주를 양도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적의 서번트 모두가 현재 자신의 서번트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는 아탈란테와 아킬레우스가 공격을 가합니다. 아킬레우스의 공격은 세미라미스가 방어하고 아탈란테의 화살은 의외로 카르나가 막습니다. 편을 드는가 싶었는데 카르나는 추궁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죠. 다시 적과 흑의 진영으로 나눠 싸워야 하냐고 하는 시로. 그 전에 그는 케이론과 아비케브론의 항복을 권합니다. 셀레니케는 아스톨포가 서번트이기에 아스톨포라는 영령의 열화 카피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셀레니케는 아스톨포를 단순히 사형마, 장난감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창피를 겪게 만든다며 히스테릭한 모습을 보이죠. 지크가 도망가지 못하게 말독으로 붙잡아두고 명주를 써서 아스톨포에게 지크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건 아무 의미도 없다며 아스톨포는 저항하죠. 아스톨포의 보고로 인해 저항하려는 것이 보이자 명주를 추가로 쓰려고 하는 셀레니케. 아스톨포를 절망에 빠뜨리고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싶어하는 셀레니케는 괴로워하는 아스톨포를 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지크는 라이더에게 그런 짓을 한다고 해서 무슨 득이 있냐고 되묻죠. 지크의 말을 듣고 안색이 변한 셀레니케. 지크에게 다가가 전부 지크 때문이라며 그를 발로 짓밟습니다. 셀레니케가 아스톨포에게 령주를 다시 쓰려고 하는 순간 모드레드가 셀레니케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드레드는 방해했다며 쿨하게 돌아서죠. 지크는 아스톨포가 걱정되어 다가가지만 아직 명주의 효과가 남아있어서 그를 공격하고 맙니다. 그리고 다가오지 말라고 아스톨포는 말하죠. 이후 마스터가 죽었기 때문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아스톨포. 자신이 소환된 건 분명 지크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거라면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지크는 자신에게 령주가 있다며 아스톨포에게 계약하자고 하죠. 이러쿵저러쿵 서로 불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지크와 아스톨포는 계약을 맺습니다. 다시 장면이 바뀌어 케이로는 그렇게까지 불리하다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항복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비케브론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항복을 결정합니다. 대신 자신의 마스터에겐 손대지 말라는 조건을 붙이죠. 아비케브론의 배신을 인지하자 활을 쏘는 케이론. 하지만 세미라미스가 신호의 비닐로 막아냅니다. 시로의 지시로 골렘을 불러 모두를 포위하는 아비케브론. 시로는 잔다르크가 방해가 되니 케이론과 함께 사라져줘야겠다고 말합니다. 골렘을 베며 등장하는 모드레드. 갑주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시로도 그녀의 진명을 알아채죠. 서로를 공격하려는 세미라미스와 모드레드. 이때 시시고는 연막을 뿌리고 후퇴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 틈에 모두들 후퇴하죠. 시로는 자신의 꿈에 도달하기 위해서 아비케브론의 힘도 필요하다며 계약을 맺습니다. 후퇴하던 도중 현 시점에서 흑과 적의 대립구도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잔다르크가 말합니다. 그리고 시로는 명령의 룰에 반하고 있으며 시로를 막기 위해 자신이 소환되었을 것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잔다르크도 시로의 소망에는 거부하기 힘든 매혹적인 면이 있다고 속으로 인정합니다. 성으로 돌아온 지크는 바위에 깔린 호문쿨루스를 발견합니다. 호문쿨루스는 지크에게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하죠. 내부에서는 호문쿨루스의 해방에 대해 고르드가 따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지크가 등장하고 지크는 위그드 밀레니아 측에 제안을 합니다. 셀레니케가 모드레드에게 죽었으며 자신이 아스톨프의 마스터가 되었다고 말하며 마스터로서 교섭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아스톨프가 등장하며 이 사실을 확인시키죠. 지크는 우리들에게 구원은 필요 없지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으면 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케이론으로부터 아비케브론의 배반을 전해들은 피오레. 로쉐의 안전을 확보해달라는 케이론의 말에 로쉐를 찾습니다. 하지만 로쉐는 이미 아비케브론을 만난 상황. 아비케브론의 부탁으로 부품을 전달하고 있었으며 그의 손등의 령주는 이미 사라져 있었죠. 아비케브론과 로쉐 서로 무사해서 다행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포크리파 13화 최후의 마스터 살펴봤습니다. 이번 편은 이제 2기로 다시 들어서서 아포크리파의 오프닝과 엔딩이 바뀌었습니다. 흑과 적의 진영 대립이라고 하는 이 아포크리파의 초반 기본 룰이 사실상 무너진 것을 명확하게 인지시키는 에피소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갑작스런 아비케브론의 배반과 마지막에 만난 이 로쉐의 이후 행방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어느 정도 짐작가는 바들이 있습니다만 과연 어떻게 연출이 될 것인지 이 또한 궁금해지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에피소드가 나오게 되면 또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에피소드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